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 자, 파트 중에서, 자, 첫 번째 변동원인 계약으로 소유권 변동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부터인데요. 자, 11번 문제는 그냥 풀어보세요. 자,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넘깁니다. 소유권 이전 특정됩니다. 자, 합의입니다. 계약입니다. 자, 60일 신청 의무 부과되는 거, 자, 그건 풀어보시고요. 자, 12번 문제부터 이제, 자, 60일의 기산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계산점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맞는 거 찾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쌍무 계약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계약일로부터 60일에다 등기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매매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라면은요, 계약일부터가 아니고 반대급부 이야기, 즉, 잔금 지급. 잔금 지급한 날부터 60일이지, 자, 계약일부터가 아니죠. 자, 보기 2번. 갑과 갑이 얼로부터 무상으로 정려받았습니다. 자, 무상 정려받았습니다. 정려받았다면은요, 자, 편무, 쌍무. 편무죠. 편무라면 언제부터? 자, 편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려는 정려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맞죠. 자, 보기 3번. 자,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중간검사일로부터 60일에 보존 등기해야 됩니까? 60일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60일이잖아요. 그럼 신축했잖아요. 보존 등기는요, 신청기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자, 대지 지방 건물의 대지권 변경된 날부터 60일에 변경되게 된다. 자, 지금 이게 주어지는 것이 표제부입니까? 표제부죠. 표제부는 대장 정리한 날부터 1개월이지. 1개월. 자, 토지 지목 변경 표제부죠. 표제부니까 1개월이죠. 1개월이지 60일 아니죠. 자, 13번, 14번 이 문제가 이제 난코스 문제입니다. 자, 60일 신청 의무 그리고 전매의 경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13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 을에게 갑 X 부동산을 정려했습니다. 정려. 자, X 부동산을 갑 소유입니다. 갑에서, 자, 을에게 정려한 겁니다. 갑 소유 부동산입니다. 자, 보기 1번. 갑은 을에게 정려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된다. 자, 정려죠? 정려니까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신청 의무 맞죠? 자, 보기 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신청견에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자, 원인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등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뭐 효력 규정이네 단속 규정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민법 하는 얘기고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계약은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은 과태료 부과될 뿐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자, 갑이 X 부동산에 보존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을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습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존 등기 안 하고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되죠?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보존 등기 해야 됩니다.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정려 계약 체결일입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했다면 그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체결일 맞죠? 자, 4번. X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에 등기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자,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자, 병에게 이전했습니다. 자, 전매했습니다. 그 이전했을 때 자, 등기 청구는 양도한 경우 그 양동에는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무효, 유효.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등기를 나중에 취합을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넘겼다는 이유로 그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거는 아니지. 맞죠? 만일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다 그러면은요,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니까 언제부터?
잔금 지급한 날부터 60일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등기 신청의 기산일이다. 이행기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지 별도로 정한 이행기가 되는 건 아니죠. 자, 1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3번이 25이죠. 그죠? 14,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이제. 맞는 거 찾습니다. 자, 보기 1번. 토지. 자, 소유자가 어리네요. 부담금 정려 계약했습니다. 편무, 쌍무. 편무. 자, 편무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60일에 등기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편무 계약이라면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지. 여기 인도받은 날 그러면은 안 되지. 자, 2번. 자, 토지. 을의 소유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입니다. 잔금 지급 전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야 되죠? 자, 두 번째 계약이 매도합니다. 매도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계약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갑은 병과 계약 체결한 날부터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먼저 합니다. 소유권이 을에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갑이 중간자입니다. 중간자 명의로 등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다면은 잔금 지급하기 전이라면 두 번째 계약의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계약이라면 중간자로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갑 명의로 먼저 등기하는데 언제부터냐? 기산점이요. 60일의 기산점에 계약 체결한 날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매도였잖아요. 매도였으니까 쌍무 계약이잖아요. 쌍무 계약이니까 이때는요 계약 체결한 날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죠. 지급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먼저 중간자로 등기한 다음에 병한테 매도해야 됩니다. 자, 보기 3번. 자,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자, 잔금 지급 전입니다. 전이면은요, 두 번째 계약을 봅니다. 자, 매수인 지위 이전하는 계약입니까? 그러니까 매수인 지위를 넘겨줘 버리면 중간자 지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병이 돼버린 거잖아, 이제. 병이 매수이니까 소유권은요, 갑명의로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지. 중간자로 등기를 안 하지. 자, 보기 4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 보존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에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에 보존 등기한다. 자, 보존 등기 60일의 기산점은 보존 등기 할 수 있었다면 당장 할 수 있죠.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이때가 아니고 계약 체결일.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5번. 자,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한 후. 자, 잔금 지급한 후입니다. 그러면 중간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중간자 소유권 취득했죠? 자, 결론 갑니다.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2번, 3번, 5번 요게 세 가지 구별 지는 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과 3번은 전이다 말입니다. 전이니까 두 번째 계약을 봐야 돼요. 전이니까 두 번째 계약을 봐야 됩니다. 후입니다. 후니까 두 번째 볼 것이 바로 결론 가버리면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 문제가 우리가 이제 거민하고 그리고 거래가액 등기 문제입니다. 거래가액 등기 문제인데 자, 이거는 중개사법 시간에 나온 내용으로 풀면 됩니다. 중개사법 배운 걸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래 가액을 등기합니다. 요 가격은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법 시간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거래 신고하잖아, 그죠?
거래 신고한 가격 요걸 적는 겁니다. 거래 신고합니다. 자,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요, 거래가격 등기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 등기 제도는요, 200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게 실제 법은요, 2006년 6월 10일자부터 나옵니다. 6월 10일자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0일자 이후에 적용되는데, 계약은요, 1월 1일자부터 계약한 거라면 다 적용됩니다. 자, 2번. 자, 등기원인의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정서가 판결입니다. 판결의 매매 계약서가 아닌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가격 등기는요, 그 거래 가격은 신고한 가격이라 그랬죠. 그죠? 신고한 가격입니다. 자, 판결은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를 안 하잖아요. 신고를 안 하니까 신고한 가격이 아니다 등기 안 잡습니다. 자, 보기 3번. 자, 신고 필정 사항에 부동산을 한 개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선하면 매매목록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원래 신고할 때는요, 신고하고 나서 거래가격 등기를 할 때는요, 매매 목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는요, 매매 목록상에서 가격이 나타나면 등기부에 별도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면 거래가격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격 등기를 안 합니다. 왜? 목록상에서 가격이 나타나니까. 그럼 목록을 첨부하는 거는요, 목록이라는 말 자체가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죠. 그죠? 그 부동산 여러 개입니다. 그럼 한 개인 경우라면 원래는 목록 첨부 안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사람입니다. 각각 여러 사람이라 그러면 매매 목록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4번. 자, 당초에 친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매 목록 경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경정이 돼요. 5번. 원인 정서와 신고 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요, 자, 등기 신청 각하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계약서하고 신고된 내용이 첨부된 서면에 서로서로 안 맞습니다. 자, 서로끼리 서로서로 불일치 한다면 각하합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보기 2번은 중개사포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매일 때 신고하잖아요. 판결은 신고 안 하잖아요. 신고 안 하니까 등기 안 하지. 신고한 가격을 적는다 그랬으니까. 자, 16번 문제, 금인 문제인데요. 자, 이 금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인 문제도 중개사포로 보시면 됩니다. 금인은 언제 봤습니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 합의로서 소유권 넘길 때 금인 받아오느라 이 얘기입니다. 금인 받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원인 정서가 집행정에는 판결입니다. 자, 판결입니다. 자, 형식이 판결이지만 등기 원인이 뭐예요? 형식이 판결이지만 등기 원인은 여기서 판결은 이행 판결이잖아요.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금인 받아야지. 판결, 형식이 판결문일 뿐이지 등기원인은 계약이니까 금인 받아야지. 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 분양 계약서입니다. 자, 매매입니다. 매매. 자,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자, 말이 분양이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계약.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계약에는 조건 맞아 떨어졌죠. 금인 받아야지. 미등기잖아요. 무허가잖아요. 어쩌라고. 관계없습니다. 원인 정서 형식이, 계약서 형식이 요런 내용이라면 금인 받는 겁니다. 금인 받고 나서 등기하러 갔을 때 이제 이거는 각하되는 겁니다. 그럼 그 등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금인을 먼저 받습니다. 금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가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는 등기소에 가서 문제고 금인은 그쪽에서 금인 받아가라 말합니다. 자,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정서로 첨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금인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신탁 해지입니다. 약정입니다. 약정은 계약이죠. 신탁 해지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런 겁니다. 해지입니다. 해지하고 해제는 달라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소유권에 관한 해제가 있으면은요 말소합니다. 해지는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니까 소유권 해지가 있으면 지금부터니까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이전합니다. 해제는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탁 해지죠. 해지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약정이죠. 소유권 이전과 계약이라는 조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지. 자, 매매계약 해제죠. 해제는 말소잖아요. 말소니까 이전이 아니잖아요. 아니까 금이 받을 필요가 없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요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건물에 별도로 금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토지입니다.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금이는 받은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에 허가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하고 일괄 매매한 경우라면 건물도 금인을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럼 별도로 금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18번. 자, 18번 문제가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분리처분 금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건물만 따로 못 팔아먹죠. 토지만 따로 못 팔아먹죠. 대지권만 따로 못 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입니까? 아파트 저당은 건물과 토지 저당이죠. 건물과 토지와 같이 저당을 설정합니다. 건물만 따로 저당을 설정 못합니다. 토지만 따로 저당을 설정 못합니다. 대지권에 대해서 저당권 따로 설정 못합니다. 자,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대지권 등기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따로 이전 못하지. 자, 대지권 등기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저당권 따로 못하지. 저당권이, 자, 취상권의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된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만 따로 못 팔아먹는다. 대지권을 따로 못 팔아먹습니다. 자, 대지권이 취상권이죠. 그럼 요것만 따로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대지권을 따로 못 건드립니다. 반대로 가면 요 취상권만 안 건드리면 되잖아요. 뭐 취상권의 대지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소유권 이전입니다. 취상권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취상권 안고 사는 겁니다. 취상권 어디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자, 소유권의 대지권입니다. 소유권의 대지권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따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죠? 대지권 따로 못 건드리니까, 그럼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을 목조하는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 이거 대지권 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건드리니까 할 수 없지. 자, 대지권 등기한 건물, 대지권 등기했습니다. 자,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토지에는요, 당연히 그 등기 효력이 미칩니다.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토지까지 같이 넘어오잖아요. 토지 등기는 별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효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요렇게 하려고 대지권 등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19번 문제. 자, 틀은 게 닿습니다. 자, 소유권의 대지권의 경우입니다. 자, 소유권의 대지권. 자, 대지권 자체를 못 건드린다 그랬죠? 그럼 이건 못 건드리는 말과 소유권 못 건드린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하는 거 맞지? 자,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부라도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안 되지. 건물만 따라 못 팔아먹지. 대지권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대지권을 기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건물만 따로 못 팔아먹죠. 토지만 따로 못 팔아먹죠. 그럼 건물과 토지 묶어서 팔아먹는 건 가능하죠. 그럼 건물의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관한 등기 안 되면 토지까지 묶어야 되죠. 묶으니까 대지권 같이 기록하는 거 맞지. 근데 건물만에 관한 등기할 때는 그래야지 않다.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죠. 건물만 전세권 등기할 때는 대지권 기록 안 합니다.
자, 대지권 등기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자, 우리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은 토지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한 토지 등기에는 대지권의 목조는 저당권. 자, 대지권만 따로 못 건드린다 그랬죠? 대지권의 목조나 저당권입니다. 대지권 따로 건드리는 거잖아요. 못한다? 맞지? 18번, 19번 두 문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18번, 19번 두 문제 풀어보면 대지권에 관한 얘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세 가지입니다. 건물만 따로 못 팔아먹어, 토지만 따로 못 팔아먹어. 건물만 따로 못 채펴먹어, 토지만 따로 못 채펴먹어. 아파트 전세는 건물만 전세다. 요 딱 세 개가 적용되는 겁니다. 20번, 21번 이건 다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 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유정은요, 유언에 의한 정려입니다. 유언. 자, 유언에 의한 정려의 준말입니다. 본질은 정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동을 합니다. 공동. 그리고 자, 이 유정이 포괄입니다. 포괄이라는 조건 주어지면은요, 전원을 위한 등기도 되고, 전원을 위한 등기, 정려라는 이행의 성질 때문에 지분만을 위한 등기도 됩니다. 지분만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위한 등기, 지분만을 위한 등기 다 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보기 1번. 자, 22번.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절차 옳은 것 찾습니다. 자, 보기 2번 공동단도, 공동. 자, 보기 2번. 자,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 첨부하지 않는다. 공동이잖아요. 공동이면 의무자 있죠. 의무자 있으니까 필 정보 첨부해야지. 자, 유정의 조건에 붙은 경우도 유언자 사망한 날을 원일자한다. 자, 조건에 붙었다면은요, 원일자는요, 조건 성취일이 됩니다. 조건 성취일이 됩니다. 자, 포괄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등자 전원을 위한 등기할 수도 있고요. 지분만을 위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만 전원은 다 됩니다. 유일하게 포괄 유정만큼은 지분만을 위한 등기도 되고 전원을 위한 등기도 되고 유일하게 다 되는 겁니다. 자,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유정자로서 직접 수등자 명의로 등기한다. 자, 유정은 유언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정리했으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니까 맞바로 주는 겁니다. 정리입니다. 정리니까 직접 수등자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수등자 명의로 바로 등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이거는 A 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A 줬잖아요. 아들한테 갑니까? 아들은 가면 안 되지. 아버지가 직접 줬으니까 아들은 안 가는 거잖아요. 상속 등기 안 하시죠. 정답은 5번. 자, 23번. 자, 24번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정. 자, 틀은 게 샀습니다.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한에 붙었습니다. 기한 도래 한날 월일자죠. 자, 틀은 게 샀습니다. 조건에 붙으면 조건 성취. 자, 포괄 유정의 경우 소장자 명의로 등기 없어도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한다. 자, 포괄 유정입니다. 포괄 유정 등기해야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포괄 유정은 상초가 똑같은 거잖아요. 상초가 똑같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합니다. 포괄이니까 등기 없이입니다.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상속 등기를 거쳐 수등자 명의로 이전 등기 됩니까? 아니잖아. 상속 등기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틀렸죠. 상속 등기 할 필요가 없죠. 자, 보기 4번.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잠시 후에 합시다. 자,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특정 유정되었습니다. 자, 미등기고 특정 부동산입니다. 그때는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자, 여러분들은요, 특정 유정 그러면은 매매로 생각하면 되죠. 매매로 생각합니다. 자, 특정된 매매입니다. 그럼 미등기부동산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수등자는 매수인 되죠. 매수인 됩니다. 그럼 매매니까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앞으로 맞보로 보존등기 못하죠. 이전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다 말입니다. 매도인 명의로 매도인이면 먼저 보존 등기한 다음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다.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입니다. 그 유정으로 인한 수정자 명의는 소유가 이전 등기해야 되죠. 특정 유정은 매매다 그러면 됩니다. 매매다. 매매니까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이다. 요 매수인이 수정자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매도인이 정여자로 생각하면 되잖아. 유정자. 정여자인데 얘가 죽었잖아요. 얘가 죽었으니까 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합니다. 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정자 앞으로는 이전 등기하는 거야. 맞죠? 자, 2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민법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미등기고 포괄이다. 그럼 보존 등기.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전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미등기고 포괄입니다. 포괄 유정입니다. 그때는 직접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전 등기다 말입니다. 포괄입니다. 등기됐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포괄입니다. 무조건 이 포괄은 이전 등기입니다. 수정자 앞으로. 자, 미등기든 등기된 부동산이든 특정입니다. 특정 유정은 무조건 수정자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근데 미등기는 이전 등기하려면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리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을 풀어보세요. 지분에 관한 얘기예요. 지분. 25번에 보기 2번 보시면은, 자, 합유 지분 등기란 말이 없잖아요. 합유 지분 등기 없습니다. 합류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공동 소유에 관한 얘기 26번. 26번 문제 합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합유에 관한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유에서는요, 절대로 못 나오는 말이 두 마디 있습니다. 합유 지분 등기란 말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럼 합의에서는 상속이라는 말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합의에서는 실질적인 지분 처분이 됐을 때 무조건 합의 명의 변경 등기합니다.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합의입니다. 합의, 잔존 합의다. 합의 명의 변경 등기, 이 무조건 맞아요. 합의에서는요, 등기 절차는 무조건 합의 명의 변경 등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상속에는 글자 하나인데 무조건 틀려. 보기 3번입니다. 자, 사망과 상속 무조건 틀립니다. 상속하고 등기하는 거 없습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지분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인 등기 안 합니다. 보기 5번입니다. 자,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인 등기 안 합니다. 상속하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합의에서는 지분 등기라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상합니까? 꼭 섞는 기분입니까? 그래 푸시면 됩니다. 상속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에서는 상속에는 말이 없으니까 상속은 글자 나가 들어가면은 그는 어떻게 논리 구성하더라 그건 무조건 틀린단 말입니다. 맞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27번 풀어보시고 2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자, 등기 옳은 거 찾습니다. 자, 합유자 을이 사망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직에 자 매도하기 위해서는요 갑명의로 단도라는 합의 명의 변경 등기한다. 자, 합의였습니까? 얘네들이 합의였죠. 한 사람 죽었죠. 상속이라는 말은 없자 그러죠. 상속 안 되잖아, 그죠? 그럼 합의였으니까 등기는 무조건 합의 명의 변경 등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맞지? 아니잖아, 한 사람이잖아. 어쩌라고? 합의였으니까 등기는 무조건 합의 명의 변경 등기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상속이란 말은 없잖아요. 상속이 개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잔존 합의자에게 지분 귀속되잖아요. 귀속됐을 때 합의 명의 변경 등기합니다. 종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종정 대표자가 권리자입니까? 아니죠. 권리자 의무자는 그 종정 그 자체죠. 대표자는 신청일 뿐이지. 농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해야 된다. 안 합니다. 이거는 농지법으로 푸세요. 이 공유잖아요, 그죠? 공유일 당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유입니다. 자, 공유. 자, 농지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미 공유자에다는 소유권 취득했었잖아요. 그럼 과거에 공유 취득할 당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했겠지. 분할합니다. 분할하면 단독 소유된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자이니까 농지 취득은 옛날에 공유할 때 취득했었으니까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지. 보기 4번.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지분 저당 인정되잖아요. 합의자가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지분 이전 등기, 합의, 지분, 등기란 말이 없다. 2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자, 진정명의 회복.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잠시 쉴게요. 자,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진정명의 회복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자, 일단은요. 자, 진정명의 회복은 공동단도 공동이죠.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무자 있으니까 필정보 제공해야 되지. 자, 보기 2번. 자, 원인 일자와 등기 원인 기록합니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자, 문제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문제가 진정명의 회복 요거를 등기 원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계약이라는 개념 없죠? 원인 일자는 없습니다. 답은 2번 나왔고요. 자, 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진정한 소유자였으면요. 상속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잖아요. 그대로 승계니까 아버지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죠. 이제 아들이 진정한 소유자죠.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허가자 첨부. 자,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계약을 해야 하네요.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당사자 합의가 없잖아, 그죠? 근데 거래 행위가 없죠. 행위가 없으니까 허가받을 대상이 없지.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 정보는 원인정서로 첨부합니다. 우리가 판결에 의한다면 무조건 판결문이 원인정서입니다. 판결문이 원인정서. 자, 29번. 30번 문제부터 이제 수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수용에 관한 얘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풀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